윤석열 대통령 현재 이 공수처의 조사를 얼마나 협조적으로 받을 것이냐 여부가 다시 또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나가서 조사받으면서 얘기를 안 하는 이유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6필 원고로 얘기를 하고 직접 영상 메시지도 남기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남긴 게 대국민 영상 메시지도 있고 6필로 이제 자필 원고도 있고 이거 외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도 많은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이 상태로는 더 할 수 없다 깨달아 여기 있느니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으나 그러니까 관저에 있으나 저기 공수처에 있으나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 건 매한가지인데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까지 해서 목표가 없지만 이 상태로는 더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다만 내가 불법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받아보는 많은 정보를 토대로 판단한 바로는 지금의 한국 상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국민의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레거시 미디어가 기존에 저희 뭐 MBN을 포함해서 방송과 신문 이런 게 너무 편향돼 있어서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게 김기영 대변인님. 내가 대통령으로 받아보는 많은 정보를 토대로 보면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진짜 위기예요 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받아보는 이 정보를 어제 마지막 메시지나 대국민한테 얘기를 해주면 좀 더 국민들이 잘 계엄 선언을 하기까지의 상황이 이해가 될 텐데 왜 그 얘기는 안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이제 비밀 정보라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네. 인수위를 제가 있었는데요. 인수위에서 보면 비밀 정보, 군사 기밀 정보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근데 저도 기자 시절에 제가 알았던 정보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면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네. 그 부분을 공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정책에 간접적으로 이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고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깊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비상대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갑작스럽고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국면이 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떤 고심 속에서 했는지는 비상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다만 그게 국민들의 어떤 시선과 눈높이에 맞느냐는 그 부분에 갭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은 어떤 이게 개인의 어떤 사심을 위해서 한 것보다는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의 국회가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인가? 29번의 탄핵과 특검과 예산 감액과 그다음에 위인설법,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그런 법안만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세게 하고 싶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차마 기밀 정보라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라고 의원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한 조언이 지금의 레거시 미디어 신문과 방송은 너무 편향돼 있으니까 잘 정리가 된 유튜브를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종 대변인님. 지금 방금 전에 그 김기영 대변인께서 비상대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비상대권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 개념이 87년 지금의 헌법에서 빠진 게 오래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상대권을 얘기하신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대통령의 일이고 그 위기 상황을 관리한다고 모두가 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계엄을 선포한 것을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오늘에 이르게까지 됐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정치력이 없었습니다. 그 정치력이 없었던 것 때문에 여당을만 믿고 야당에 대해서는 척결의 대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밖에 뭐 비상대권 얘기했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다. 오히려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또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한 얘기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것 같다. 여러분이 노력을 해달라. 지금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당은 뭐 하고 있느냐. 우리 의원들이 저쪽 민주당에 비하면 너무 모범생이다. 국민의힘이 전투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김기영 대변인님. 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쉽게 얘기해서 너무 웰빙 아닙니까?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내 편에 서서 좀 더 강하게 전투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돌려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좀 세게 싸워달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건 뭐냐면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 법을 통해서 지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 국회입니다. 여서야대 국면에서 그리고 190석 이상의 어떤 이재명의 민주당 170여 석이죠.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거냐 아니면 아예 발목을 부러뜨리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고 본인들의 어떤 이념에 치우친 정책을 일방적으로 구사하느냐 부분에 있어서 야당은 절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가고 어떻게 보면 집회 시위도 하고 본인들의 어떤 강력한 어떤 실력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당의 문제점은 뭐냐면 율사 출신이나 아니면 관료 출신이 많습니다. 어떤 사안을 볼 때 조심스러워요. 근데 때로는 어떤 세게 나가고 메시지를 강하게 하고 때로는 부딪힐 필요가 있는데 그런 어떤 근성이 약하다는 그런 부분은 평소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저쪽은 소위 말해서 위통을 벗고 달려드는데 네. 우리는 싸울 때 넥타이를 한쪽으로 좀 삐뚤어졌는데 이거를 바로 세우고 싸우는 그런 형국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물리적인 어떤 충돌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절실함 그런 소수자로서의 어떤 여당이 여소야대의 국면에 있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게 내 편을 들어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상황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좀 더 전투적으로 야당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다라고 좀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가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이후에 오는 대선은 사실상 야당에 유리하다라는 걸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것 같다. 이 얘기는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한 몸을 던져서 지금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건 뭐 이해됩니다. 그리고 어제 체포 현장에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30명이 넘는 분들이 몸으로 육탄방어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위기를 심화시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였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내란 특검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이것만이 방법이다. 이런 말씀도 또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내란 특검을 가야 된다라는 게 결국 마무리 얘기였었어요. 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영상 메시지도 남기고요. 자필 편지도 남기고요. 그리고 의원들 만나서도 이런저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남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은 어떻게 했느냐. 그 전날 사실상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잠도 잘 못 잤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윤상현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같이 볼까요? 전날 새벽 1시에 잤다고. 그러니까 전날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당일 어제 새벽 1시에 자서 2시 30분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밖에 못 잤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변호인들도 다 관저에서 같이 잤는데 변호인단을 나눠준다고 아침에 샌드위치 10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그걸 보고 어쩜 저렇게 의연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이 김기영 대변인님. 네. 당장 몇 시간 뒤면 내가 체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밤에 잠을 1시간 반밖에 못 잔 상태에서 변호인단 샌드위치를 만드는 게 네. 의연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마음이 더 복잡해서 뭔가를 손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냐 어떻게 보세요? 실은 대통령이 제가 선거 기간에 1호차를 탔기 때문에 네.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 거기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누구 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샌드위치를 먹어봤는데 마음이 복잡하시겠죠. 그게 의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잡한 마음을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오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네. 그 지금 사실 마음이 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뭔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에게 이 마지막으로 좀 샌드위치를 주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관련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가장 마지막 체포돼서 관저를 나오기 직전 마지막 시간은 다음 기사를 볼까요? 윤, 아내가 요새 밥도 거의 못 먹어. 체포 임박하자 반려견과 10분을 보냈다는 겁니다. 반려견 토리랑 마지막 10분을 보냈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김진욱 대변인님 무슨 생각을 20분 동안 윤 대통령은 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이 체포를 당해서 나가게 되면 다시 여기에 와가지고 이 관저로 돌아오기 어렵다, 뭐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네. 체포로 되면은 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것이고 구속이 되면은 아마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고 네. 그 재판에서 이 내란 우두머리죄는 뭐 최고 형량이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 아닙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감안하셔서 저 작별 인사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김 네, 대변인님. 제가 토리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어가지고 네. 대통령한테는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토리가 대통령이 울산에 갔을 때 여사하고 위탁을 받았어요. 잠시 이제 키우는 거였는데 그 서초동에서 키우다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토리가 달아났습니다.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락사 시키자고 했는데 그거를 안락사 시키지 않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뒷다리가 다 으스러져서 그거를 키우면서 대통령이 장협착을 해가지고 일일이 먹여서 키운 자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토리에 대한 애정을 좀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 네. 마지막 10분은 자식과 같은 토리와 함께였었다라는 건데 오늘 조사는 일단 없을 것 같은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있을 체포 적부심 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